그러면 저녁 먹을 때가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내 머릿속에 그 굽네 치킨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장 침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침이 바로 나오죠. 우리의 생각, 이 관념, 의식작용이라는 게 물질 현실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점에서 생각은 곧 물질 현실과 같다. 이 존재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퀀텀 시크릿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시크릿에서 말하는 원리, 그리고 영성 전통에서 말하는 이 관념, 존재의 실상은 뭔가, 그 얘기를 물리학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리학, 그러니까 시크릿 특집인데 지금 24기죠. 24기에 2주차가 퀀텀 시크릿이었는데, 시크릿 특집이 제가 봤을 땐 끌어당김의 법칙 특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크릿에서 말하는 가장 대원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책들을 골라온 거예요. 첫 번째 시크릿은 그 끌어당김 법칙 자체의 현상을 말하는 책이고, 그런데 시크릿에서는 겉면에 드러난 현상만 말할 뿐이지 그 깊은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퀀텀 시크릿에서 물리학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 방식도 접해보자.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시크릿을 깨닫다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렇게 구성이 된 24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물리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싶어서 그 설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크릿에서 말하는 이 물리 원리,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제가 말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러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 아주 간단한데요, 물리적 원리, 이 모든 물체는 진동이다. 그걸 기억하면 쉽습니다. 진동, 에너지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물체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딱딱한 물체가 아니다, 에너지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입자, 물질, 에너지 상태랑 물질의 상태를 번갈아서 동시에 존재한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물리적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이 미시 차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대로 이 물질들을 확대해 보니까 그 근원은 전부 똑같더라. 심지어는 여기 보이는 핸드폰을 구성하는 입자도 그렇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도 똑같더라. 그게 바로 그 쿼크, 소립자라는 개념이죠. 소립자라는 그 미시적인 물체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달라 보여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존재다. 심지어는 우리 뇌세포랑 이 핸드폰의 플라스틱도 똑같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요걸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똑같은 물체가 진동하고 있더라. 주파수가 있어서 자기마다의 고유한 진동수가 있더라. 이 에너지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파동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파도의 움직임처럼 파동이 있다. 모든 물체가 고유한 주파수가 있구나. 끌어당겨지는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이 진동수에서 그 원리가 나옵니다. 진동수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이 현실이랑 연결을 시켜보면 주변을 잘 둘러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돌아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특히 어렸을 때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같은 성별끼리 모이죠. 학생들을 잘 보면 어렸을 때는 같은 성별끼리 모여서 놀잖아요. 같은 성별 내에서도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고, 그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의 한 사례죠. 그런데 그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뇌세포, 사람의 피부세포, 발톱을 구성하는 세포도 결국에는 에너지더라. 근데 에너지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더라.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을 할 때 그 진동수가 바뀌더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고주파로 진동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파, 낮은 주파수로 진동을 하고 있구나. 그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구나. 그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이런 식으로 물리 원리를 가지고서 한번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떤 고유한 주파수가 나오는데, 그 긍정적인 주파수에서 나오는 사람들끼리 결국에는 뭉치게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정통 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다. 왜냐면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진동수가 비슷하다는 것까지는 관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모이게 되느냐, 거기까지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사과학이라고 불린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유사과학이라고 불린다는 건 어떤 과학적인 논문으로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가능성이 떨어져요. 과학이란 건 항상 이제 특정한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그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은 통제된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끼리는 성립을 하는데 또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성립을 하지 않더라. 그게 바로 과학적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통 과학에서는 객관적이라고 인정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같이 자기개발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맞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하냐, 내 삶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동하느냐, 거기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이 자기개발이라는 그 분야잖아요.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충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물리적으로 관측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시크릿을 깨닫다 랑도 연결이 많이 되죠. 이 생각, 관념이란 게 어떻게 물리 현실과 같냐. 까밀로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환상이다. 이 심상, 마음 상태가 바로 물질 현실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런 시크릿을 깨닫다에서 언급되는 원리들이 이 물리학으로도 똑같이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 그 관찰자 효과, 이중슬릿 실험이 잠깐 나오잖아요. 이 현상을 잘 보면 이 생각이 물리 현실이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관찰자 효과가 뭐냐면 물질이란 게 우리가 관찰을 할 때 그리고 관찰을 하지 않을 때 상태가 다르다. 그게 관찰자 효과예요. 그것을 입증해 준 게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거고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했었던 그 실험이죠. 근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아까랑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물질이라는 건 잘 관측해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지만 입자일 때도 있고 에너지일 때도 있다. 두 가지의 존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상태가 바뀌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느냐 관찰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상태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죠. 근데 보고 있을 때는 이 노트북이 존재하지만, 핸드폰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서 뒤쪽으로 보고 있을 때, 그러면 이 핸드폰, 지금 보고 계시던 노트북,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그 실험을 한 게 이중슬릿 실험이에요. 실험을 해봤더만 우리가 볼 때는 입자로 존재하는데 보지 않을 때는 에너지로 존재하더라. 이게 정확히 그거죠. 정확히 생각이 물질 현실을 규정시킨 거죠.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딱딱한 물체인데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 관념, 의식작용이라는 게 물질 현실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점에서 생각은 곧 물질 현실과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데 엄청 쉬운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6시가 다 돼서 퇴근할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녁 먹을 때가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내 머릿속에 그 굽네 치킨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장 침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침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우리가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 쉬운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별게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이 전부다. 왜냐면 생각이 물질 현실 그 자체고 물질 현실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엄청 생각해보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않고서 살아갈 뿐이죠. 뭐 굳이 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자녀와 크게 다퉜어요. 그 상태에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때 아침에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럼 그 좋지 않은 기분 상태가 그날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겠죠. 아마 좋지 않은 쪽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죠. 내가 아침에 그놈을 한 대 때려주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업무 성과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내가 그 생각을 차단할 수 있으면, 너무 일에 집중해서 그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업무 성과가 잘 나오겠죠.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 아침에 싸웠던 일을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실도 어쩌면 생각이 물질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왜냐면 내가 업무 성과가 잘 나왔을 때는 회사의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켜 줄 수도 있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곧 내 생각이 회사의 매출이라는 그 구체적인 물질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 물리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존재의 실상,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독서 경험을 통해서 존재의 실상, 우리가 아주 거대한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존재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근데 그 원리를 물리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측해봤더니 우리는 이 딱딱한 물체의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물체이고 어떤 때는 에너지인 그 눈으로 보이는 차원을 뛰어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존재의 실상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에 갇혀있는 한정된 존재인가? 육체가 죽는 순간 나는 사라져버리나?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이 입자의 차원은 사라지지만 에너지의 차원으로서 그 에너지적인 존재로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장된 사고를 하시게 되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